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성면을 재단, 분지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등 분진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필수 불가결하게 폐 분진이 축적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진폐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폐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 요양 불승인 사건, 장애 등급 변경 사건, 추가 상병 불승인 사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에서 교통, 보험, 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호 손해사장사입니다. 진폐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진폐증이란 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일어난 진폐증의 종류에는 암석과 모래의 성분 등을 흡입함으로 발생하는 규폐증, 성면 섬유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성면폐증, 성탄, 먼지 등의 흡입으로 발생하는 탄폐증 등이 존재합니다. 이때 근로자분들은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단순 폐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폐기종, 폐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산재법에서 정하는 분진 작업의 종류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총 26가지의 분진 작업을 정하고 있는데, 암석 등을 씻거나 내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멘트, 비산지 등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분진 작업의 종류에는 수많은 작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분들께서는 하고 있는 업무가 분진 작업에 해당하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폐증의 검사 방법을 알고 싶어요. 진폐증의 대표적인 검사 방법에는 흉부 엑스레이, 폐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폐증의 병형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판단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폐에 축적된 분진의 음영 정도에 따라서 제1형부터 4형까지 4가지의 병형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폐기능 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측정하여 정상 예측치 대비 어느 정도의 폐의 기능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측정합니다. 여기서 FVC는 노력성 폐활량을 말하며 FEV1은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말합니다. 사례에서는 노력성 폐활량의 정상 예측치가 2.91리터인데 검사 수치는 3.59리터, 즉 123%의 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 두 번째,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정상 예측치가 2.16리터인데 검사 수치는 2.77리터, 128%의 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비율 정상 예측치가 74%인데 검사 수치는 77%에 해당하여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 기능 검사를 통하여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측정하여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경미한 장애 4가지의 심폐기능 장애로 분류하게 됩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기준도 궁금합니다. 과연 내가 몇 급에 해당할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진폐증의 장애 등급은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제7급에서 제13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7급은 제1형에서 3형의 병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경도의 장애가 남은 경우, 제9급은 제3형, 4형의 병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경우, 제11급은 제1형, 2형의 병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경우, 또는 제3형, 제4형의 병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급은 제1형의 병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폐증으로 인정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진폐증의 보상 항목은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위로금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애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장애연금은 진폐장애급수별 연금 일수의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고시임금이 무슨 뜻이죠? 진폐고시임금이란 산재에서 평균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매년 그 금액이 갱신되며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13만 6,687원에 해당합니다. 예시와 같이 제7급의 월 진폐보상연금은 약 2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제13급의 월 진폐보상연금은 약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진폐재위로금은 산재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애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는데, 단 진폐재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 분류에 따른 8대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폐재위로금의 산정 방식은 진폐장애 등급별 지급 일수의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와 같이 제7급의 진폐재위로금은 약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제13급의 진폐재위로금은 약 2,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위로금의 경우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더 많다면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폐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 요양 불승인 사건, 장애 등급 변경 사건, 추가 상병 불승인 사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보험 산재TV에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산업재해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을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하루에 한 사건을 같이 풀어가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보 방법에 대한 설명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